소비하니까 역시 또 금융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또 이번에 손혜수 기자 처음 나오고 금융 얘기 또 처음 해서 올해를 정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올해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금융권도 코로나19 영향을 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영업시간이 바뀌었다는 점이 경기, 서울, 수도권 그리고 오늘 부산까지 오전 9시 반에 문을 열어서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는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은행 부지점장님이 전화를 해서 3시 반에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3시 29분은 괜찮죠? 네, 그 정도 약간. 그럼 8시 45분은요? 아침은요? 아침은 9시 30분. 네, 문을 엽니다. 네. 8시는 안 됩니다. 네, 8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하더니 이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바뀐 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그게 뭐 크게 저의 출입처와는 상관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코로나19 처음 확산기 때는 굉장히 꺾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이드카라든지 아니면 또 뭐죠? 그거 있잖아요. 선물? 뭐 사이드카 말고 또 있잖아요. 그거. 저거 기관들 뭐지? 그거 막 이렇게 정지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뭐였죠? 사이드카 말고 사이드카 말고 뭐 있지? 아니 원래 제가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근데 지금 알고는 있어요. 네. 단어가 네,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각의 예측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12월 9일에 코스피 지수가 두 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12월 14일 2782.79포인트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네, 버스트콜? 네. 뭐 아까 그거 얘기했나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그거 네,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하여튼. 참 그러니까 저희도 초반부터 계속 네.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듯이 떨어졌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떨어졌죠. 아,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아, 정말 저희 무식 죄송합니다. 예. 저도 무식. 제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예, 버스콜은 원피스에 나오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웃자고 하는 거라고 거예요. 생각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못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치만 우리 빼고 다른 개미들은 생각을 해서 공매도를 일단 금지시켰고, 그렇지 네, 공매도가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0.50%. 그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새 갑자기 카카오 게임즈라는 공모주 열풍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그러니까 올해 생각해 됐죠. 보면 일단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열풍이 불었던 게 떠오르고 그리고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래서 상장이 네, 있었죠. 상장도 굉장히 눈여겨 볼 거였던 것 같고 어렴어렴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SKO 바이오팜도 있었던 것 그쵸,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돌아서면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 그때 그거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알았던 걸 지금도 네, 알았더라면. 올해 특히 좀 네, 그렇지 않나. 올 초에 저한테 제 친구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야, 이 코로나 터져서 나 큰일 났다. 그 판 사람들이 있고 안 판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안 판 사람들은 이제 아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예. 근데 항상 사라 그랬어요. 그냥 사더라고 계속. 그게 이제 예. 근데 본인은 안 사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받네요. 반도체보다 이런 질문을 받는 거지. 이 기자 윤리 강령을 보면요, 이 자기가 출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게 굉장히 근데 그 정도의 영향을 줄 만큼 사실 살 그거는 수는 없잖아요. 큰 금액이에요. 네, 예, 저게 굉장히 맞는 큰 말이에요. 금액입니다. 사실 뭐 몇백만 원 뭐 에이 별로 이렇게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고 없기도 하고. 그죠. 경기 흐름을 깨서 삼성전자 10주 정도 그때 샀는데 4만 원, 2천 원대 정도에 샀는데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3천 원씩, 3만 원씩 10주니까 30만 원. 짬뽕 몇 그릇 먹을 수 있는 정도를. 보통 치킨 얘기하는데 네네. 짬뽕을 네, 얘기하네요. 차돌박이 짬뽕으로 늘 얘기하거든요. 좋네요.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시장이 되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왜 지금 좀 금융시장에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것이냐는 너무 무서워.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언제 터질까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소위 B2가 문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만 봐도 힘든 사람 너무 많고 경제가 다 죽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점점 올라갈수록 그 세를 못 내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왜 주식시장은 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왜 장밋빛인가? 거기서 이제 오는 그 괴리감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 너무 크다. 커서 이게 이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에어비앤비 상장했고 그다음에 도어대시 이름 뭐지? 네, 도어대시 맞는 것 같아요. 도어대시 상장했고 하는데 이제 그들도 좀 불안한 거죠. 너무 미국 시장도 너무 지금 거기도 이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라 MZ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Z, MG MZ 아니고 우리만 MZ라 그래. 원래 MG.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주식 시장이 정말 잘 이어나갈지는 좀 미지수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적인 예가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올라탔죠. 그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베팅을 했는데 지금 레버리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올라가고 있어. 개미가 하는 것과의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늘 개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동산이 언제까지 또 오를 것이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장만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전세고요. 사실 이 부동산 이 질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이 전세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2배예요. 아, 네, 거의 2배고 사실 2배였으면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규제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올 때마다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어떤 의지일까 이랬는데 결국 바뀌었잖아요. 장관께서 교체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정부가 이렇게 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걸 뭐 글쎄요. 이거를 할 수 있을지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보고 싶네요. 어떻게 되려는지. 그렇게 어디에 집을 사시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규제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계속 이 규제 상황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들의 예측을 보면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사실상 임대차 3법이 전세 입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전세 입자에게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공급 물량과 전세, 임대 시장을 이제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시장은 이제 정부 관할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들의 예측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동산에 짭짤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이래저래 뭐 상가에 투자도 하시고 이제 그런 네네네.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이 규제도 같이 고강도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참 아까 주식하고 이제 신용대출 얘기했는데 B2 빚내서 투자한다도 B2, 있지만 빚내서 부동산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집 산다는 거 그냥 월급쟁이에서 집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그럼요. 뭐 당장 작년만 해도 뭐 서울의 한강 근처는 뭐 20억대 정도 하니까 아파트가 매매로. 근데 지금 30-40억대 하거든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종사하시는 DS라는 그런 뭐 PS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직원들도 이게 월급만 모아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결국 이제 빚내서 신용대출하고 이런데 규제 다 막아놨잖아요. 대출도 그렇죠. 막아놨고 DSR 뭐 얘기는 아까 빠졌지만 그렇죠. DSR 규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투기 지역, 그다음 과열지구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이게 수도권으로 갔다가 또 서울 근교로 갔다가 지금 돌고 도는 건데 지금 지방까지도 내려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제 파트가 아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훌륭하신 부동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야?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서 지표를 보니까 이
아파트, 그다음 뭐 주택, 빌라 다 가격이 매매가가 오상향했죠. 다 치고 올라가고 있고 나오는 전망치는 다 앞으로 떨어질 리는 없다. 서울, 특히 서울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믿지 말고 잡는다는 말 믿지 말고 살 걸. 그리고 이제 전세 얘기도 하시니까 요새 전세가 정말 없어요. 저 이제 전세 맞아요. 계약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한 번은 그 임대차 3법에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거주한다고 하시면 아마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집주인이면 저 같아도 그냥 거주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세값 뭐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전세 빼고 집 정리해가지고 아니면 큰 데를 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올해는 참 부동산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공공 임대 늘리겠다고 해서 호텔 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네.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근데 우리가 타겟이 아닌 저희가 타겟은 우리가 아닌데. 타겟이 아니고 이제 네. 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청년들한테는 거기가 좋은 거죠. 훨씬. 근데 이제 만약에 4인 가족 그렇게 살라고 하면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아마 타깃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건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우리도 다 빚내서 막 그럼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좀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월급이 올리면 되거든요. 안 올라가니까.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높아지는 이런 너무 게- 심하게 네, 너무 높아지니까. 크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부의 기조였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못하고. 상황에서 돈은 풀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은 오르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를 줄인다. 그러면 실거주 서민들은 또 못 사는 맞아. 돈 있는 사람만 또 사는 그래서 맞아. 다시 또 오르는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는 소용이 없어. 그냥 계속 세금만 올라가는 거. 어차피 내가 거기 집에서 살 건데 내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올해 정말 올해를 보내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일단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 월급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러니까 큰 돈은 월급을 모아서 우리가 재산을 불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리고 부동산은 확실한 자산 가치가 있는 일종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특히 강남은. 특히 서울의 똘똘한 강남의 한 채 아파트 이런 거. 아파트가. 네. 근데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빨리 이제 끝났다. 빨리 진작부터 준비했었어야 했다. 아,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오늘의 어쩌면 집값은 내일의 네. 집값보다 늘 싸다. 어쩌면 그럴 수도 네. 저게 맞는 말일 수 있다. 근데 대출은 안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라. 근데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죠. 뭐냐면 되게 양극화를 심하겠다라는 굉장히 맞는 생각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한 채 딱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팔아서 예를 들어서 애도 가르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소유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음. 저는 이제 딩크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 딩크 족이기 되게 때문에 TMI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학군이나 이런 거 저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더욱 애를 못 나겠다. 더욱 절대 못 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학군 있는데 아파트는 진짜 비싸거든. 굉장히 그렇죠. 너무 비싸거든 거기는. 엄두도 안 나고 이제는. 그래도 결혼은 해봄직한 게 왜? 이타적으로 예, 살 수 갑자기. 있는 예. 애는 낳지 않더라도 그럼요. 또 결혼은 결혼을 굉장히- 하고 돌아오더라도 한 번은 해봄직한 게 경험을 괜찮다. 해봐야 이제 네. 눈이 넓어진다. 아 내가 이런 이해할 말.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이런 말을 하고 깨닫는. 싶어요. 네. 역시 올해를 정리하는 이 지득하시냐 그런지 저희가 정말 예. 좀 막 나가네요. 예, 아주 만 좋은 것 원. 같아요. 아 마음이 왜냐면 아니다.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네 사람들이 청년들, 너무 갑자기 포기해야 된 일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많으니까. 코로나19로 결혼도 못하지. 취업조차가 안 집도 되니까 못하지, 지금. 막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애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영향이 있죠. 저희가 막 이런저런 사업, 뭐 산업 전망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사실 진짜 와닿는 제 주변 얘기를 하자면 뭐
직장을 잃어버린 친구, 그렇죠. 결혼을 못한 결혼하려 했다가 결혼을 못하게 된 친구, 그 다음에 재취업이 안 되는 뭐 선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괴리감이 느껴져요. 예, 내가 월급 받고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되게 형체 없이 없던 그냥 뭔가 이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이 가상적인 그런 곳에 나는 사고 있는 건가? 괴리감 있게 현실과 떨어져 있게 뭐 반도체가 호황이다. 무슨 수출을 얼마나 했고 막 영업이익 얼마 나왔다 하는데 그게 나랑 그렇게 크게 맞닿지가 않죠. 주식을 뭐 동학 개미 운동을 해서 뭐 했다 하는데 뭐 몇십억 벌었다, 뭐 1천만 원 벌었다라고도. 그러니까 그런 아마 이해가. 생각하신 분들 많을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출입처가 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여행이나 공연 업계에 출입하는 문화부 기자들은 또 뭐 취재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이게 오히려 더 뜨는 이런 업계에 있으니까 또 여기에 상대적으로 또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엊그저께부터 나오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조두준이 이제 풀려나니까 그 앞에 이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버 애들이 가서 유튜버 애들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가셔서 우리도 유튜버 애들 저희도 네, 키즈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유튜버 키즈. 네. 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서 조회수가 잠깐만 미쳐도 6만, 5만 이렇게 나온대요. 예. 가서 막 그러니까 뭐 누가는 가스를 잠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라이브 시청하는 사람들이 한 6만 명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고 수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바뀌고 있다.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 니즈도 그렇고 요새 취재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이제 기사를 보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기사가 다 비슷해요. 저도 그렇고 기사가 이 기사인가? 뭔가? 근데 그냥 계속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소비되면서. 근데 그게 또 할 게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걸 또 보면서 계속 소비하고 이게 뭔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정말 중요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GD팟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굉장히 그 태풍의 눈 속에 있기 예. 때문에 전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증권이랑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그 금리 저금리 기조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나중에 금리가 언제 오를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좀 다가올 여파들도 좀 금융업계에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를 거에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금화를 좀 해놔라. 없지 이 버블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현금화를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보유한 자산 중에 고정 자산을 고정 지출을 빼시고 잘 계산을 하셔서 보유해 주는 게 속으로 좋고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있는데 이거를 아니 어쩌라는 거지 나한테. 현금을 바꾸라는 거야. 저는 남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축해 놓으시면 그게 정답이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하나에 몰빵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그러네요. 인생은 참.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좀 실생활과 좀 연계가 있는 내용이라면 그 지난 12월 10일에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관련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공인인증서가 과연 폐지된다고 하니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쓸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인인증서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 없어지는 게 말만 없어진다. 단어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인증은 그냥 공인인증서로 하는 지금 건가요?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꾸고요. 이제 공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얘만 특별한 아주 얘만 허가받은 이 개념을 담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해체한다는 의미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거죠.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기억하세요. 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입니다. 공동- 저한테는 이게 공동.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요. 네. 태권도 3단이 있는데 이름을 바꿀게. 3단 말고 3품으로 바꾸자. 아 그럼 3단과 3품이 똑같은 건가요? 물론 품과 단은 다르지만 3단 3품은 좀 안 맞네요. 하여간 아니죠. 양태훈 기자를 양씨 집안의 뭐 몇째 아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인인 거잖아요. 뭐 양태훈 저는 기자와 똑같아요. 양씨 집안은 뭐 장남이랑 똑같은 그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이제 너는 기자로 부르지 않겠다. 너는 양씨 집안의 첫째 아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부르겠다. 난 이제 황정민 기자를 황씨 집안의 장녀라고 부르겠다. 부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황정빈이라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본질이 아니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공인 말장난 인증서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좀 혼란이 이런 네네 거죠. 폐지된다고 하니 공인인증서를 못 쓰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니고 공동인증서로 그리고 지금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들이 사업자들과 기업 그렇죠. 이런 분들이 쓰는 것들도 바뀌는 거냐 사설 인증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그다음 네이버, 뭐 KB 모바일 인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거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설 인증을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4,400원에서 뭐 많게는 11만 원까지 이제 범용 인증서라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기업과 법인 사업자들은 이제 그 부분은 계속 그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용 범용 인증서는 어쨌든 시장이 유료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무료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범용이라는 게 유니버설하게 쓰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유니버설하게 사설 인증서들이 계약을 맺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짧았다. 왜냐하면 시행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이름이 그래서 뭐 바꾼 거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의 주력을 하고 있고 법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개인 사설 인증에 좀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 인증서 같은 경우에 제일 쓰임처가 많은 게 개인에게는 증권 거래일 텐데 그 부분은 이제 금융결제원이 증권사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 증권사들과 협의가 잘 되면 금융결제원이 만든 공동인증서를 증권사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 잠깐 헷갈리는데 원래 이 논의가 나왔던 게 복잡하다여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원래 액티브엑스 나오면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쵸. 천송이 근데 이제 코트를 사야 되는데 근데 액티브엑스 문제 아니었습니까? 공인인증서도 그때 공인인증서도 같이 뭐 나오지 않았었나요? 나왔는데 이제 공인인증서 이름을 공동인증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들이 네네. 하는 인증서를 같은 그 지위를 아, 그쵸, 주겠다 그쵸, 그쵸. 이거니까 이제 우리는 패스나 뭐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이런 걸 쓸 수 이런 있는 거를 거죠.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간편해진 것도 아니고. 아니 간편한 걸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간편한 거는 아니 전 써요. 지문 누르는 걸로 쓰는데 네? 네. 네, 공인인증서랑 그 지문 연동을 해서 그렇게 쓰는데 제 말은 뭔가 이름 공동명의서로 바꾼다는 게 이거를 아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페이스나 카카오 이런 거 열어서 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왜냐면 공인인증서라고 했을 때는 공인이 있는 제가 거잖아요. 제가 잘못이네요. 막 네, 은행이나 네, 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뭐 네. 헷갈리시는 거.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새롭게 네. 알아가면 되는 네네네. 거니까. 아 이미 이미 시간이 5일 됐다고. 네네. 아주 정신 좀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당장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당장 체감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양태문 기자 같은 분들을 위해서 그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를 그렇군요. 5군데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죠? 자 제가 지금 KB 모바일 증권,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또 어디죠? 패스. 패스. 네, 이동통신 3사가 하는 패스 이렇게 5군데의 사설 인증서를 그리고 사설 인증서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는 단어예요. 그냥 편의 구분을 위해서 만든 단어고 그거를 활용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군요. 네, 좀 편해지겠죠? 저 다행이네요. 한번 해보고 네. 해본이를 써보도록 하시오. 아, 네. 뭐 기자 화이팅. 그렇군요. 네. 해서 뭐 계속 이제 부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유통, 그다음에 이제 금융까지 얘기를 싹 들어봤는데 빨리 이 힘든 시간이 끝나서 그쵸, 마스크도 벗고 그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바로 다들 아시네요. 이제 더
좋은 마음으로 어. 지디팟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일단 뭐 사실은 좀 빠진 게 있어서 아깝긴 해요. 뭐 5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통신 뭐로 조금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 조금만 한 딱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그만해도 같아요. 될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아니 생각을 우리 해서. 어차피 이거 결산인데 또 내년에 또 하면 돼. 내년 초에요. 내년 아니 초에 또 이건 하면 뭐 돼. 지금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짜 왔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전자부품, 가전, 모바일이 완전 붙었어요 지금. 융합이 돼서 내년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금융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왠지 내년이 되지 않을까? 5G가 나오면 뭔가 되게 달라질 것 같았는데 지금 아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엄청 끊기더라고요. LTE로 바뀌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속도가. 근데 내년에 밀리미터 웨이브도 얘기도 있고 폰도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뭐 서비스도 더 붙고 인공지능 이런 거. 그래서 내년에 정말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런 용복합되는 ICT 쪽에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좀 그런 거에 좀 아까 코로나로 누군 돈 벌고 누군 못 버는 거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황정민 기자님, 손혜술 기자님 그리고 안희정 기자 모시고 지디팟 연말 결산하고 내년 전망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안희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힘내서 이렇게 내년에는 뭐 더 좋은 상황이 되길 희망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힘내서 잘 지냈으면 하는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상 지디팟이었고요. 저는 양태훈 기자였고 네, 안희정 기자. 그다음에 한정빈 기자. 손예슬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